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고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 중이며 주식시장도 지금 랠리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지역 바닥인가요? 아니면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한 건가요? 오늘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OMC가 이번 주에 열리니까요. 앞으로 이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구독해야 합니다. 채널에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채널을 보고 있든 상관없이. 저는 채널을 위해 몇 가지 다른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매주 대부분의 경우 저는 비디오에 댓글을 남긴 구독자들을 위해 비트코인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고 제가 트위터에 불행히도 이번 주말에 병원에 있었다고 올렸습니다. 통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될 수 있어요.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요. 맞죠? 시장과 경제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모든 따뜻한 말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제가 자리를 비웠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주 여러분을 위해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거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하지만 오늘 비트코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BNB, BI 그리고 다른 중간 규모의 코인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봤지만 대부분의 주요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3% 상승했습니다. 3%입니다. 이더리움은 8% 상승했습니다. XRP는 12%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RX, 스텔라, 솔라나, 카르다노 모든 주요 코인들이 최소 몇 % 상승했습니다. 물론 현재 ETH와 XRP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인 개코를 살펴보고 싶다면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알트코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상위 1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물론 그건 EOS입니다. 리도, XRP, 하이퍼리퀴드, 유니스왑이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TH 스테이킹과 관련된 뉴스가 ETF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리도는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XRP. 다시 말해, 그 큰 이유는 SEC가 리플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많은 다른 것들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주요 코인들에 관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비트코인, ETH, XRP는 모두 거의 상승했지만 BNB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BNB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암호화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승하고 다른 것들이 상승하지 않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이 상승하는 동안 약간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는 평균이 전부입니다.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하루 동안 81K에서 84K로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소식은 여기서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주 이동 평균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뢰합니다. 11 이동 평균에서 200입니다. 물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간 차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하락세에 대해 불만을 가졌지만 이 점을 이해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은 꽤 잘 유지되었습니다. 주간 52동 평균을 보시면 2024년에 우리가 겪었던 하락세 동안에도 여전히 그 주간 52동 평균 위에서 유지되거나 그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 구역에서 반등해서 76천에서 85천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FOMC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단지 70K 중반의 초록상자에서 또 다른 하락 전에 일어나는 최소한의 반등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핵심 영역입니다. 위에는 92천원 달러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차트에서 위에서 마감했지만 가짜 돌파였고 그 후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가격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반응을 보는지요. 92,000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구역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다시 매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내에서 확인 후에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비트코인에 추가하기에 정말 좋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 연준이 말하는 것에 따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곧 몇 가지 알트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오늘 FOMC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FOMC에 대해 금리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와 전통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FOMC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FOMC에 관한 건 오늘 FOMC에 대한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트레이더들이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에 베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몇 주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정과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시장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장기적인 금리 인상과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제롬 파월이 실제로 들어와서 그동안처럼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리디마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략 6월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좋을 것입니다. 이제 전통시장과 비트코인에서 과매도된 포지션이 있었고 오늘 FOMC와 관계없이 이 랠리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약 30% 하락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나중에 더 낮아지더라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24시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한 가지는 FOMC 이후의 연설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의 연설 후에 만약 그가 2025년에 2번이 아닌 3번의 금리 인하를 언급한다면 또 다른 멋진 랠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많아질수록 위험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가 다시 2번만 말한다면 저는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2번 이상을 말한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잠재적인 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파적일까요? 그가 비둘기파적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위험 자산에 나쁜 걸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비트코인은 지난주 동안 좋게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84천 근처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 200일 이동 평균 아래입니다.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위로 올라가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90일을 다시 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전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TH는 지금 매우 뜨겁습니다. ET에 관해서는 비트코인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지난 몇 년 동안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몇 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곳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이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비해 전반적인 장기 투자에 더 나은 자산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위해서는 곧 ETH가 반등할 것이고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적어도 단기 거래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면 숏, 이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최저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비트코인에 대해 지난 4, 5년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도 그것이 그 지역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주 안에 ETH가 큰 상승세를 보인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특히 전체 시장이 잘 되고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ETH가 멋진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하세요. 앞으로 몇 주 안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 년입니다. 저는 단기 시간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래라면 이더리움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2,90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XRP에 관해서는 XRP에 대해 이전 비디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1일 200 이동 평균선 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아마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락 시장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XRP가 여기서 해왔던 것처럼 약간 후퇴했지만 전반적으로 30%, 40%, 50%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강도 때문에 XRP가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일 때 매우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어떤 자산을 사야 더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강세를 사야 하니까요. 그것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제 솔란에 관해서는 다시 이전 지지 영역을 수입하고 거기서 반등한 다음 다시 후퇴했다가 그 같은 영역에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약 $120입니다. 솔란에게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 다시 180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범위에서 높은 지점에 있었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수준에서 거부당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솔라나는 ETF에 대한 추측과 함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암호화폐에서 또 다른 상위 10개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주목해야 할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좋은 상승세가 있다면요. 솔라나는 ETF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채택이 증가하고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130, 거의 $300였던 1월에 도달했던 역대 최고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300에 가까웠던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12. 솔라나가 전반적으로 좋은 영역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정말 좋은 가격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FOMC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다려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4월과 5월에 다가오고 있으며 아마도 5월과 6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한다면 앞으로 몇 주 안에 관세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올 경우 아마도 그에 대한 감소가 있거나 관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다른 어떤 뉴스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장에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간단한 시장 업데이트였으니 다음 비디오에서는 FOMC를 기반으로 잠재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더 많은 뉴스를 전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시장이 뜨거워지기 전에 꼭 그렇게 하세요. 이때가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때거든요. 그걸 하려면 집중해야 해요. 아래에서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FOMC와 관련해서는 오늘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세요. 우리는 좋은 소식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며칠 안에 비트코인이 $90,00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는 조심이다. 여러분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곧 뵙겠습니다. 고마워요.